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사실 이제 네.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선 최근까지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를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T 소프트웨어는 핀테크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걸 뒤집어서 네. 또 용어를 잘 만들어요. 테크핀이라고. 그렇죠. 이걸 뒤집은 이유를 보니까 뭔가 IT 기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뭐 금융을 껴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중심에 있는지 현재 방향성은 어떤지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핀테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또 시장에서는 예. 테크핀이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핀이 뒤로 갑니다. 예. 테크핀이라는 얘기도 또 하나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둘의 차이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핀테크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아무래도 IT를 접목시켜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이를 핀테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반대로 테크핀 같은 경우는 IT 관련된 기술 회사가 금융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약간 좀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큰 그림상에서는 여전히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렇죠. 금융과 IT가 융합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 간의 믹스가 그리고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핀과 관련돼서 IT 기업이 주도가 돼서 나오는 금융의 여러 가지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예. 오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구글부터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우버까지 대표적인 스타트업부터 IT 기업들 모두 다 금융 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죠. 이에 따라서 IT 기업들이 접목을 했었을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겠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IT 기업들이 지금처럼 이런 좀 강하게 여러 가지 주도를 하고 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구글에 대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시티그룹과 스탠퍼드 연방 신용조합과 제휴를 해서 이 구글페이 앱에서 예금 계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캐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올해부터는 당좌예금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개인 수표 발급, 체크카드 대금 결제 이런 서비스까지 나아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정부의 제재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있는 부분인 만큼 IT 기업이 쉽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처럼 약간 기존의 금융사와 제휴를 하는 형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들은 어떤 금융지도를 또 흔들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관련돼서 구글이 얻는 쪽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쌓여있는 온라인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네. 또 오프라인과 관련된 금융 쪽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구축을 체계를 만드는데 가장 또 한몫을 하겠다라는 관점들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관련돼서 통합 결제 수단인 페이스북 페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거기다가 이제 직불카드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리브라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출시를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렇죠. 직면했었죠. 예, 예. 미국 정부의 강한 반발과 함께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약간 좀 선회하거나 아니면 좀 지연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어떤 페이 시스템을 먼저 법정 통화 기반으로 만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글로벌 결제망을 확보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세 번째로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달에 골드만삭스와 마스터카드를 같이 제휴가 되면서 실물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이쁘죠. 애플의 강점인 디자인도 충분히 살렸다라고 깨끗하네요.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와도 연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이제 두 가지 전략, 온라인 쪽에서 애플페이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실물 카드인 애플카드와 같이 병행하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미래에셋 증권과 이제 8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네이버 페이의 어떤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인 이런 거대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 관련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다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올해 네이버 통장을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지각 변동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가 성공한 이후에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이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다각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권 쪽에서는 이제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마무리가 되면은 올해 증권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 서비스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카카오 보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 모바일 보험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또 IPO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국내 업체들도 이런 테크핀과 관련된 쪽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글로벌 트렌드도 같이 맞춰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테크핀이라고 IT 기업이 이제 주도해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보이는 겁니다. 앞서 드린 대로 굵직한 다 아시는 그런 기업들,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 카카오 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망, 데이터 구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흐름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주의 흐름들도 챙겨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면은 중국 얘기할 때 중국몽 이런 또 단어 많이 씁니다. 그렇죠. 뭐 봉공 왕조까지 역사를 끄집어내가지고 21세기 중국 영광을 실현하겠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화웨이가 앞장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가능한 건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같이 어떤 화웨이와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위협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만큼 1대1로라고 하는 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서 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의 확장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떤 글로벌 국가들 쪽에는 여러 가지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쪽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중국의 디지털 관련된 1대1로 전략들이 어떻게 각국에 투입이 됐는지 금액 상황과 함께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인도나 멕시코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은 거의 아프리카 국가까지 그래서 즉 신흥국 관점 쪽에 무게를 두는데 그중에서 어떤 동남아부터 아프리카까지 여러 가지 투자를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통해서 또 얻는 중국의 전략들은 당연히 기술 종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요. 이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정책 중에서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통신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화웨이나 잘 아시는 이제 ZTE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통신망을 설치한 뒤에 거기서 이제 5G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간 산업을 해당 국가 쪽에서 설치를 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다 두 번째로는 인공위성 관련된 쪽에서 인공위성 기반의 위치 정보 시스템과 함께 AI 그리고 또 양자 컴퓨팅까지 협업을 하면서 이제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상호 의존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디지털 자유무역지대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구축까지 즉 어떤 단순한 통신 쪽이 아니라 점점 더 3단계까지 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어떤 시스템 자체를 또 구축해서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일단 중국의 디지털 1대1로 주요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저 밑에 아프리카 남아공부터 유럽의 프랑스까지 연결되고 있는 통신망이라든가 또 하나는 또 남아공에서 또 출발해서 베이징까지 연결되는 그래 즉 서쪽과 동쪽을 모두 다 장악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화웨이가 주축이 돼서 2021년도까지 파키스탄부터 동아프리카 그리고 또 프랑스까지 해저 광 케이블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3세계 이상 이동통신 시장 같은 경우도 화웨이가 아프리카 23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LTE 시장의 약 한 7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수치죠. 예.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이제 중국의 ICT 업체들도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제3세계로 집중 수출하다 보니까
특히 1대1로 프로젝트에 참가한 36개국의 안면 인식 기술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보안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어떤 자국민에 대한 통제 관련된 얘기들도 또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화웨이가 이집트에 클라우드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다가 모로코에도 스마트 시티 그리고 튀니지에도 여러 가지 국가 사업 전략 쪽에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만큼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통신 기술에 대한 기반을 장악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술 종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정보 유출이나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쪽에서 중국은 각국의 또 빅데이터를 확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빅브라더의 역할도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도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그렇죠. 쪽에서 무엇보다도 미국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지털 레니니즘이다. 이제 디지털 독재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중국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디지털 패권 경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도 보여드렸고 중국이 1대1로 지금 디지털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흐름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화웨이가 주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쪽으로도 싸움이 조금 더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해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